이제 7월 달에 1000만 원 이벤트 진행했던 거 구독자분, 당첨자분 오늘 만나서 실제로 금액 드리고 식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콜레드 호텔인데 일단 식당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맞춰가야 돼서 좀 빨리 가보도록 하죠. 구독자님 이따가 이제 가시기 전에 제가 금액 드릴 건데 이거는 어디에 쓰실지는 정하셨나요? 이게 처음에 저도 고민이 많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맛있는 거를 사 먹고, 뭐, 옷 같은 거를 좀 살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번에 이벤트 하시는 취지 자체가, 어쨌든 투자의 기본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마련을 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벤트 자체를. 그래서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한, 100만 원 정도만 제가 쓰고, 나머지 900만 원으로, 이제, 제가 또 메메코스 지금 같이 진행 중이니까 같이 또 진행해볼 예정이에요. 이제 당첨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내가 유튜브에서 당첨이 됐다. 1000만 원 이겼다. 당첨됐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너 그거 피싱 사기다. 이제 나가면은 뭐 보이스 피싱 당한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 네, 저도 솔직히 저는 원래 기존의 구독자이기도 하고 매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은 없었는데 혹시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있기는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또 오늘 우리 좋은 데 와가지고 스터디 같이 하면서 또 얼굴이 직접 뵈니까 조금 더 신뢰도가 생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번에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제가 기존에 운영하던 시드 플러스 이번에 전문가님한테 받는 금액까지 해서 총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1000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전업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할까요? 아니, 1000만 원으로는 아무래도. 1000만 원으로는 일단 부족하고 전업 트레이더 자체를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게 제가 지금 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천을 안 하니까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전업을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나 혹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을 때 계좌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수익을 보면은 참 이상적이겠지만 당연히 손실을 보는 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나면 그 다음부터 거래가 꼬여요. 이게 당장 이 손실을 만회해야지만 내 생활이나 뭐 이런 이제 그 지출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게 초반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 1000만 원으로는 전업 트레이딩을 만약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무리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업 트레이딩은 아직은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매매코스에서 한 달 동안 수익률이 45%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걸 기대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물 시장이라는 게 당연히 돈을 벌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잃을 때 적게 잃는 게 중요해요. 항상 많이 혼나는 게 이제 저는 배우를 조금 늦게 쓰거든요. 레버리지를 좀 늦게 쓰고 몇 배 정도 쓰세요? 제가 듣기는 했는데. 상세하게 30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이제 스탑로스를 잘 안 걸고 매매를 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했던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레버리지를 30배를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 30배를 썼을 때 이 거래가 손절로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발생을 하느냐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예를 들어서 5배를 쓰더라도 손절을 했을 때 내 계좌의 20%나 30%가 한 번에 날아간다. 이거는 레버리지를 적게 쓰는 의미가 없는데 결국에는 손절했을 때 리스크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라서. 근데 일단 레버리지 30배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안 잡혀 있는 상태면 맞아요. 큰 건 맞기는 해요. 맞아요. 예. 이게 한 번 손절 나가면은 수수료도 있고 하니까 구독자님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청산을 좀 몇 번. 금방 청산하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트레이더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이번 이벤트 금액이 구독자님 트레이딩 하시는데 좋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습관들을 좀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아예 딱 끊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래 횟수 말씀을 하셨는데 거래 횟수가 많은 거는 일단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거래 횟수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 특히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 거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 코스에서도 길게 잡으면은 일주일 동안 포지션을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코인 유튜브를 여기저기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채널 보면서 그 왜 매매 기법이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매매 기법이 뭐 엘리어트 파동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저는 차트를 보면 볼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게 더 달리 보이기도 하고 차슐랭님은 처음부터 ICT로 매매 기법을 쓰셨는지 아니면 뭐 처음에는 다른 걸 쓰시다가 이런데 정착을 하게 되셨는지 일단 저는 보조 지표부터 시작을 했어요. 볼린저 밴드, MACD, 뭐 다바스박스라는 보조 지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다 써보고 이게 일관성 있는 결과가 안 나오네? 라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어요. 물론 이제 보조 지표로 지금도 매매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성공적으로. 근데 저는 보조 지표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를 버리고 지금은 이제 ICT 기반으로 뭐 거래량 정도? 근데 거래량은 사실 보조 지표라고 하긴 조금 조금 어정쩡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기본 차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엘리어트 파동, 뭐 다른 기법들이 많잖아요. 뭐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를 본인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필요해요.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을 한다라고 하면 엘리어트 파동을 한두 달 테스트를 해봐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안 나오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갈아타고 이것도 결과가 안 나오네. 금방 또 갈아타거든요. 이러다 보면 하나의 전략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의미 있는 표본을 확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해도 제가 보는 관점과 구독자님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나에게 맞는 관점이라면 이걸 더 갈고 닦아 나가면서 내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만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기법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인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1년 정도는 하나만 활용을 하면서 충분히 거래를 해봐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당연히 리스크를 제한시켜야 되겠죠. 리스크가 크면은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쵸.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독자님도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네. 말씀해주신 내용도 그렇고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네.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게 수익이 나면은 다행이긴 하지만 운이라는 거는 계속 지속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운이 틀렸을 때 적게 읽는 걸 목적으로 플랫에 참여를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참여해 나가면서 계좌를 펴나갈 수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독자분 만나서 1000만원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 금액을 바로 소비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키워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트레이딩에 꾸준히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만나뵌 구독자분이 리스크를 좀 많이 가져가시는 성향이셨는데, 이제 습관도 고치시고 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